살아가면서 안 아프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0대 중반인데도 친구들과 대화 도중 아픈 곳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한두 군데 아픈 곳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노화로 인해 아픈 데가 더 생기기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관리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니 아직은 서라픈가 봅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직업병으로 인해 어디 한 곳 정도는 고질병으로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픈 데가 여러 군데면 병원 진료과에 따라서 1년 스케줄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필요한 건강검진 1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받는 건강검진으로 인해 오히려 수명이 짧아진다는 논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부터 간토 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인 마스모토 미스마사 원장님이 쓴 건강검진의 거짓말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원장님은 검진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더라도 걱정부터 하는 부정적인 사고는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우리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 내용 중 일부인 불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1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이 영상 끝나고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질 검사와 치매 검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치질 검사. 요즘은 콜레스테롤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더 일반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란 몸속에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을 가리키기 때문에 총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모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지므로 총콜레스테롤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빼고 거기에 중성지방을 일정 비율로 뺀 것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든 LDL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기는커녕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오해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20까지가 기준치 정상치입니다. 그리고 221만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400이나 500쯤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해도 되지만 250이나 300 정도를 가지고 악당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루며 혈관을 강화하고 신경을 형성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산 후 2주 이내의 모유는 고콜레스테롤 모유인데 왜냐하면 아기에게 그만큼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모유를 먹음으로써 뇌신경이 활성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본인의 뇌졸중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낮은 영양 상태의 저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무르게 만들며 절대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성 질환, 암에 걸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습니다. 일본인은 250 전후의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220을 넘으면 위험하다거나 220 이하 또는 200 이하의 사람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달걀을 먹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의사뿐입니다. 낡은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에게 지시받은 환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 조절을 하는데 식사 조절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운동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끄는 것이 상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른 기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약물로 회방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자극을 가할 경우 다른 쪽의 균형이 깨집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며 고지혈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뚱뚱한 편이라면 콜레스테롤보다는 몸무게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이라면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길 바랍니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채소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수면이 부족하다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개선될 것입니다. 2. 치매 검사. 노인성 치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검사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하기 시작했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자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크게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종류가 두 가지라도 치매는 치매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수를 쓰면 나을 거라는 생각에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매는 낫지 않습니다. 치매에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는 약도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치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매가 아닌 경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압 수두증이나 경막하혈증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하면 치매 증상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치매를 일찍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는 않아도 치매가 시작되지 않도록 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머리를 쓴다, 몸을 움직인다, 무엇에든 관심을 가진다, 취미를 가진다, 남들과 교류한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 간단한 계산을 한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다 등등 아주 많습니다. 전자게임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답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 전화번호를 모두 외워 전화하기, 새로운 노래 외우기, 계산 능력의 쇠퇴를 막기 위해 장 보러 갈 때 암산하기, 발걸음 수를 세면서 걷기, 항상 카메라를 들고 외출하기 등을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에 돌입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건강검진 1편에 이어 오늘은 불필요한 건강검진 2편 지질검사와 치매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준치를 살짝 벗어난 콜레스테롤 수치를 고지혈증이라는 병명을 붙여 원래는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랍기도 했는데요. 의학적인 부분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